젊을 때는 친구가 많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든다고 느끼시나요? 예전에는 자주 연락하고 만났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부터 멀어지지는 않았나요? 바쁘게 살다 보니 연락이 뜸해지고 어느새 친구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년 이후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때때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고 생활 환경이 달라지면서 관계가 자연스럽게 소원해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친구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지냅니다. 그렇다면 중년 이후 친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중년 이후 친구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소중한 사람들과 계속 인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건강한 인간관계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친구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며 어떻게 하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정과 일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서의 책임이 커지면서 친구와의 만남이 줄어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주말에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친구를 만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일이 바빠지고 가정의 책임이 커지면서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의식적으로 시간을 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하려 해도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락이 끊어지고 친구와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집니다. 친구도 같은 이유로 연락을 하지 않다 보니 서로 점점 멀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친했던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으면 관계는 유지되기 어렵고 결국 친구 수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가끔은 먼저 연락하고 시간을 내어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젊을 때는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생활 패턴이 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결혼 여부, 자녀 유무, 직업 등에 따라 생활 방식이 달라집니다. 친구와의 생활 방식이 다르면 공통된 대화 주제가 줄어듭니다. 어떤 친구는 가정을 꾸려 아이를 키우고 어떤 친구는 독신으로 자유롭게 생활합니다. 직업이 다른 친구들은 서로의 생활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생활 패턴이 다르면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줄어듭니다. 일을 하는 사람과 은퇴한 사람의 생활 패턴은 크게 다릅니다. 친구들과 일상이 달라지면 예전처럼 편하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생활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게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친했던 친구도 오랜 시간 만나지 않으면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젊을 때는 학교나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귈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직장 내에서도 업무 중심의 관계가 많아지고 사적인 만남이 줄어듭니다. 친구를 새로 만들려 해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모임이나 활동을 찾아 나서지 않으면 친구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익숙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편하다 보니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는 노력이 부족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오랜 친구가 줄어들면 새로운 친구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노력 없이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취미 생활이나 동호회 활동을 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질 기회가 생깁니다. 봉사활동이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다가가는 용기와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더라도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비슷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인생 경로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 결혼을 했고 어떤 친구는 독신으로 지내며 생활 방식이 달라집니다. 직업, 재정 상태, 가족 관계 등의 차이가 점점 커지면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예전에는 같은 고민을 나누던 친구였지만 이제는 관심사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 공통된 경험이 적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깁니다. 사회적 위치가 달라지면 친구 간의 관계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한쪽이 성공을 하거나 경제적 차이가 커지면 관계가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공감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깁니다. 서로의 삶이 달라지면서 대화 소재가 줄어들고 어색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연락 빈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다 보니 서서히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경험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치관과 관심사가 다르더라도 우정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치, 경제, 건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주제들은 개인적인 가치관이 크게 반영되기 때문에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가볍게 넘기던 대화도 중년 이후에는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대화 중에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커지면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서로 다른 생활 방식과 가치관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건강을 위해 식단을 관리하지만 다른 한쪽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화 중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작은 오해가 쌓이다 보면 결국 관계가 멀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화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아지는 것도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치나 경제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민감한 주제는 피하거나 가볍게 다루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공통된 관심사를 찾고 긍정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젊었을 때는 학업, 연애, 취미 등 많은 부분에서 관심사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각자 관심 있는 분야가 달라지게 됩니다. 한쪽은 사업이나 재테크에 관심이 많지만 다른 한쪽은 건강이나 여행에 더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맞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줄어들게 됩니다. 관심사가 다르면 만날 기회도 줄어들고 함께할 활동도 제한됩니다. 예전에는 함께 즐기던 취미도 이제는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대화가 줄어들면 관계가 점점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새로운 공통 관심사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아보면 관계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 여행, 독서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친구의 관심사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면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의 폭을 넓히고 공통된 경험을 만들어가는 것이 관계 유지의 핵심입니다. 관심사가 다르더라도 진심 어린 대화와 교류를 지속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과 같은 지역에서 자주 만나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직장 이동이나 이사로 인해 생활권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결혼 후에는 배우자의 직장이나 자녀 교육 문제로 인해 거주지가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가 멀리 이사하면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연락을 유지하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연락이 뜸해집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나게 되면서 기존 친구들과의 관계가 약해지기도 합니다.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관계를 유지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같은 지역에 살 때는 우연이라도 만나게 되지만 멀리 떨어지면 만남을 계획해야 합니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만남이 계속 미뤄지고 결국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환경이 바뀌면서 일에 몰두하게 되고 친구와의 시간을 내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은퇴 후에도 친구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면 만남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 사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유지되기 쉽고 먼 거리에 있는 친구들과는 점점 소원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거리 때문에 친구를 잃는 것이 아니라 노력 부족으로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리 있어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여행을 겸해 만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거리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의식적으로 연락하고 만날 기회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별다른 제약 없이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체력이 떨어지면서 외출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작은 통증이나 피로감 때문에 외출을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만남을 약속해도 취소하거나 미루게 되는 일이 많아집니다. 친구들도 각자의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활동적인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 사이에 거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질환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외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 모임을 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두 번 약속을 취소하다 보면 이후에는 친구들도 연락을 조심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소소한 만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근처 카페에서의 짧은 만남도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전화나 영상 통화를 통해서라도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을 챙기면서 사회적인 활동을 지속하면 더 오랫동안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통해 체력을 관리하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꾸준히 이어가 보세요.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누군가는 만남을 주도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모임을 자주 주최하는 사람이 있어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각자의 생활이 바빠지면서 만남을 주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두 명이 지속적으로 모임을 계획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만남이 줄어듭니다. 초대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스스로 모임을 주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도적인 사람이 없어지면 모임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부담스러워하면서 연락을 미루다 보면 결국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명이 먼저 연락을 끊으면 다른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이라도 먼저 연락을 하거나 작은 모임을 계획하는 것이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식사 모임이 아니라 공통된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활동을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남을 주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새로운 모임을 만들어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먼저 연락해 안부를 묻고 작은 모임을 제안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관계는 점점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이라도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해보고 새로운 만남을 계획해보세요. 친구 관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신뢰입니다. 신뢰가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고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는 친구 사이에서 큰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거나 금전적인 문제로 오해가 생기면 관계가 틀어지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인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금전 문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이 반복되면 신뢰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사소한 말실수나 행동으로도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이야기나 건강 문제를 가볍게 다루면 상대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각자의 인생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에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서운한 감정이 쌓이면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면 오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상했을 때 바로 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거리감이 생깁니다. 오랜 친구일수록 대화가 솔직해지면서 작은 실수가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는 돈 문제와 감정적인 부분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는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락을 주고받는 빈도는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일정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쪽에서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연락을 기다리게 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으면 상대방이 나를 잊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이라도 안부를 묻고 작은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에게 갑자기 연락하면 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이상할까? 라는 생각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하는 것은 관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락이 줄어들면 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더라도 가끔이라도 안부를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해가 깊어지면 친구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단순한 연락이라도 꾸준히 유지하면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친구가 있다면 먼저 연락을 해보는 것이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실망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친구에게 기대했던 만큼의 관심이나 배려를 받지 못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한두 번의 경험이 쌓이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조심스러워집니다. 과거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면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경험하면 다시 믿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고 자연스럽게 친구 관계가 줄어들게 됩니다. 기대했던 만큼의 반응이 없으면 내가 혼자 애쓰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완벽할 수 없으며 때로는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실망을 느꼈다면 상대방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완벽한 친구를 찾는 것보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경계심을 가지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실망을 극복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실망을 극복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먼저 연락하면 이상할까? 라고 고민하며 망설입니다. 하지만 친구 관계는 한쪽에서만 노력해서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한다고 해서 어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한 안부 인사라도 먼저 건네면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잘 지내? 라는 짧은 문자 한 통이 친구 관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바쁘거나 즉시 답장이 없더라도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연락의 빈도가 아니라 꾸준한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을 기회로 삼아 연락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SNS를 활용하면 친구의 근황을 알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이 쌓이면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다시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연락을 기다리기만 하면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친구가 있다면 먼저 연락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먼저 연락하는 작은 실천이 친구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공통된 관심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공통된 경험과 관심사를 공유할 때 더욱 친밀해집니다. 예전에는 자주 연락하던 친구라도 관심사가 달라지면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통 관심사를 찾으면 친구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만남이 지속됩니다. 등산, 운동, 독서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면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취미는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친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동호회나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집니다. 공통된 목표를 가진 모임에서 활동하면 친구 관계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취미는 삶의 활력소가 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세요. 새롭게 도전할 취미를 정하고 친구와 함께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공통된 관심사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가 어려워진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을 가지면 언제든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람과 친해지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 더욱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인사를 건네는 작은 행동이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며 기다리기만 해서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어색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가벼운 대화부터 시작하면 점점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류하면 더 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인간관계는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중년 이후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노력하면 충분히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공통된 관심사를 찾으며 열린 태도로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 관계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을 실천하면 소중한 친구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먼저 연락을 해보세요. 작은 관심과 노력만으로도 소중한 인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나이보다도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중년 이후 친구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계신가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실천이 모이면 인간관계도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변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 들면 자식이 도와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래도 아내는 늘 옆에 있겠지. 마음 한구석엔 그렇게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은 각자 살기 바쁘고 아내도 내 마음처럼 계속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누구에게도 마음 편히 기대기가 어려워지는 게 노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대고 살아야 할까요? 늙어서 진짜 나를 지켜주는 건 누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식도 아내도 아닙니다. 결국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는 건 오직 세 가지뿐입니다. 그 세 가지를 잘 챙기면 외롭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세 가지를 놓치면 남은 인생이 외롭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에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기둥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아무리 자식이 있어도 내가 아프면
혼자 움직이기조차 어렵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몸이 아프면 모든 게 멈춥니다. 하루하루가 불편하고 작은 일 하나도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있어야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건강이 있어야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제일 먼저 챙겨야 하는 게 몸입니다. 누군가가 나 대신 운동해 줄 수도 없고, 식사 조절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직접 챙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잘 먹고 잘 자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 그게 건강의 시작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챙겨야 할 시기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선택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필수입니다. 건강이 있으면 혼자 살아도 무섭지 않습니다. 몸이 든든하면 마음도 든든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다리 힘입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고 계단이 부담스러워지면 신호가 온 겁니다. 걷는 게 불편해지면 외출이 줄어들고 사람도 안 만나게 됩니다. 그럼 삶이 점점 좁아지고 우울해지기까지 하죠. 하지만 다리 근육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10번만 앉았다 일어나기를 해도 다리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꾸준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병원비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근력 유지입니다. 자식이 나를 부축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려면 지금 근육을 챙겨야 합니다. 지팡이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건 내 두 다리입니다. 건강보험보다 든든한 건 내가 지닌 근육입니다. 의지할 사람을 찾기보다 내 몸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몸을 쓰면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삶의 의지도 생깁니다. 두 다리는 단순히 걷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세우는 뿌리입니다. 오늘 내 다리를 한 번 더 움직이면 내일이 훨씬 든든해집니다. 건강을 위해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5분,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다릅니다.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 10분, 충분히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눕지 않고 가볍게 움직이면 소화도 잘 됩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가까이 해보세요. TV를 보며 한두 가지 간단한 운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전 5분만 몸을 풀어줘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잠을 잘 자야 면역력도 올라가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건강 루틴은 어렵게 생각하면 시작이 힘들어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에 큰 기둥이 됩니다. 내 몸을 돌보는 시간은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를 챙기면 주변 사람에게도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루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습관, 그게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마음부터 작아집니다.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망설이게 되죠. 병원에 가는 것도 눈치 보이고 약값조차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손주들 용돈 하나 주고 싶어도 손이 떨릴 때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자식에게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결국 내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듭니다. 돈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쓰고 싶은 만큼, 필요한 만큼은 스스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작더라도 고정 수입이 있으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연금이든 작은 일거리든 무엇이든 스스로 벌어 쓰는 돈은 당당합니다. 내 삶을 내 손으로 지키는 기분, 경제력에서 나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노후엔 남의 눈치보다 내 주머니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경제력이 있어야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늙어서 기댈 곳, 두 번째는 바로 내 돈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삶, 말은 쉽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도 이제 자기 살기 바쁩니다. 부모 마음은 자식 걱정뿐인데 자식 마음은 생활 걱정뿐이죠. 자식이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게 항상 당연하진 않습니다. 도와줘도 미안하고 안 도와주면 서운해지는 복잡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예 기대지 않는 게 마음이 더 편해집니다. 내가 쓰고 싶은 건 내 돈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도 내 힘으로 가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자식도 마음 편하게 부모를 대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당당할수록 자식도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기보다 가끔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더 큰 기쁨이 됩니다. 의지보다 독립이, 미안함보다 당당함이 노년을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자립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기대지 않고 사는 삶은 힘들지만 결국은 가장 평온한 길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내 손으로 쓰는 삶이 주는 만족감은 아주 큽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삶, 그것이 진짜 여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돈을 벌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꼭 큰 돈을 벌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몇천 원, 몇만 원이라도 스스로 버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건을 팔든 집안일을 도와주든 취미로 무언가를 만들든 그게 바로 내 손으로 내 삶을 꾸려나가는 힘입니다. 적은 수입이라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두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거나 동네 활동으로 소소한 수입을 만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손재주, 글쓰기, 그림, 텃밭 농사 무언가 하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삶에 활력이 생기는 일입니다. 내가 쓴 돈이 내 손에서 나왔을 때 그 만족감은 아주 큽니다. 소비가 아닌 창출이 있는 삶, 그게 노후를 더 빛나게 만듭니다. 월급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수입의 방식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작은 용돈벌이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돈의 크기보다 자립의 감정입니다. 내 힘으로 만들어낸 수입, 그것이 늙어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외로울 때, 서운할 때, 억울할 때, 결국 나를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도 내 마음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나에게 그 말을 해줘야 합니다. 삶이 힘들 때 누군가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나는 여기까지 참 잘 살아왔다는 따뜻한 위로가 더 필요합니다. 세상에 지지받지 못해도 내가 나를 믿어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를 아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지 못합니다. 마음이 지칠 때 밖에서 해답을 찾기보다 내 안에 조용히 귀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무 말 없이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결국 나입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습관이 노년에 큰 힘이 됩니다. 나를 위로하는 힘, 그게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의지처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처음엔 그 시간이 외롭고 허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쌓이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중요한 건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혼자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혼자서도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자유롭고 내 삶의 주인이 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서툴러서
외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 친해지는 법을 배우면 외로움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지 않도록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연습, 그것이 노년의 힘이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그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혼자서도 괜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인생 후반을 잘 살아냅니다.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가 바로 감정 관리입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서운해지고 기분이 가라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차분하게 바라보는 연습이 좋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기분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조용히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마음 건강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정신 건강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감정 기복이 생기기 쉬우니 더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마음이 편해야 잠도 잘 자고 하루하루를 긍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 좋은 시간을 늘려보세요. 정신 건강을 챙기는 건 내 삶을 내가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습관, 노년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자식도 아내도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남는 건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해온 건강, 경제력, 그리고 마음의 힘, 이 세 가지가 노년을 지켜주는 진짜 의지처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단단히 다져놓으면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조용하고 단단하게 내 삶을 내 힘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고 경제를 준비하고 내 마음을 돌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영상 보시면서 가장 공감되셨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나만의 지혜도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혼자가 불안한 이웃이나 친구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함께라면 노년의 삶도 따뜻하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 꼭 한 가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근육 운동, 조금이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이 나이에 무슨 근육이야, 그냥 산책이나 하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물론 걷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매일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냥 두면 몸 안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게 근육입니다. 근육이 줄면 체력이 떨어지고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 건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더더욱 조금이라도 근육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하루 10분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근육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단지 걷는 것만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게 근육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근육 운동을 꼭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이 바뀌면 인생 후반도 바뀝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육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근손실 속도가 훨씬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평소처럼 생활해도 근육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몸으로 바로 느끼기 어렵다는 겁니다. 계단이 힘들어지거나 쉽게 피곤해지는 걸 느낀다면 이미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근육은 가만히 두면 빠르게 사라지지만 키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조금이라도 운동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걷기 운동은 열심히 하시지만 근육 운동은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걷기만 해서는 다리 근육은 유지돼도 팔이나 등, 복부 근육은 점점 약해집니다. 몸의 중심이 무너지면 균형 잡기가 어려워지고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데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몸 전체를 지탱해주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너지면 건강도 따라 무너집니다. 지금보다 더 나이 들었을 때 근육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육은 언제든지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시작이 빠를수록 훨씬 쉽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가볍게 시작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근육은 써야만 유지되는 조직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몸은 쓸모없다고 판단하고 점점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오랜 입원이나 활동량이 적은 생활을 하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겁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오래 앉아만 있으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한번 줄어든 근육은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쓰지 않으면 잃게 된다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걷는 생활이어도 특정 부위의 근육은 거의 쓰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복부 근육이나 등 근육은 별도로 운동하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근육은 스스로 움직여야 반응합니다. 그냥 생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도적으로 자극을 줘야 유지가 됩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반복해주면 근육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중요한 건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자주 꾸준히 쓰는 것입니다. 무거운 걸 드는 것보다 내 몸을 스스로 움직이는 근력 운동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근육은 내가 움직이는 만큼 보답하는 착한 조직입니다. 오늘도 한 번만 더 움직여 보세요. 내일의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무거운 걸 드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건강과 생명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고 체온을 유지하며 면역력까지 도와줍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어들면 몸 전체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병원에 오래 입원한 뒤 근육이 급격히 줄어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뼈보다 근육이 먼저 무너지면 관절도 금방 따라 무너지게 됩니다. 근육이 있어야 제대로 걷고 앉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육이 줄어들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계단 하나 오르기도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근육량이 많은 어르신일수록 병에 걸려도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근육은 건강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양식을 먹고 비싼 건강식품을 챙겨도 근육이 없다면 제대로 흡수도 안 되고 몸에 쓰이지도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건 바로 근육입니다. 하루 10분 내 몸을 위해 움직이는 시간이 평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근육은 곧 생명력입니다. 그걸 지키는 게 진짜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사고 중 하나가 넘어짐입니다. 단순히 미끄러지는 정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큰 후유증이 남기도 합니다. 특히 고관절이나 척추에 골절이 생기면 회복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 근육은 더 빠지고 움직임은 줄어들고 건강 전체가 무너지게 되죠. 어르신 낙상 사고는 젊은 사람과는 다르게 단순 부상이 아닙니다. 걷기도 어렵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지면 자립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넘어짐 이후에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원에 오래 누워 있거나 다시 걷기 어려워져서 외출 자체를 꺼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국 건강뿐 아니라 삶의 질 전체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낙상 사고는 대부분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한 준비, 그 핵심이 바로 근육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균형과 버티는 힘을 담당합니다. 운동을 통해 하체 근육을 유지하면 넘어질 위험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낙상은 예방이 최선이고 예방의 시작은 근육입니다. 예전엔 발이 잘 안 꼬였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중심이 흔들리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니라 근육과 균형 감각이 함께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걷고 서 있는 동작도 사실 수많은 근육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목, 무릎, 엉덩이, 허리 주변 근육들이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중심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휘청거리거나 발을 헛디디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균형은 쓰지 않으면 금세 떨어지지만 운동으로 다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같은 기본 동작도 균형 훈련에 도움이 됩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 근육도 같이 키워야 넘어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수록 몸의 감각도 깨어나고 뇌와 근육의 연결도 더 튼튼해집니다. 그 결과 반응 속도도 빨라지고 넘어지기 전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됩니다. 걷기 운동만으로는 부족한 부분, 근력 운동이 그 균형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근육이 있어야 몸이 중심을 잡고 중심이 잡혀야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부터 근육을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이나 뼈 건강만 챙기시곤 합니다. 물론 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게 바로 근육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무너지면 뼈는 쉽게 충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뼈를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단단하게 있어야 넘어졌을 때 뼈에 가는 충격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육이 없으면 아주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은 넘어질 때 가장 중요한 보호 역할을 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고관절 골절 위험도 크게 높아집니다. 뼈 건강을 지키려면 근육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근육은 뼈에 붙어서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강하면 뼈에도 좋은 자극이 가고 뼈 밀도도 함께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지키는 건 결국 뼈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단단한 뼈 위에 단단한 근육이 있을 때 건강한 움직임이 유지됩니다. 한쪽만 챙기면 결국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뼈보다 먼저 근육을 지금부터라도 꼭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혈액을 돌게 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아래에 있는 피를 심장 쪽으로 밀어 올려주는 펌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피가 정체되기 쉬워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다리가 무겁고 저리는 증상도 근육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근육 운동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피가 더 잘 흐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도 덜 부담스러워지고 전반적인 순환이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손발도 따뜻해지고 부종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산소와 영양소가 온몸에 잘 퍼져 피로 회복도 빨라집니다. 근육이 늘면 몸 전체가 활기를 되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꾸준한 근육 운동은 몸 안을 깨우는 가장 자연스러운 자극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을 단련하면 혈액이 잘 돌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나아집니다. 심장이 약한 분일수록 무리하지 않게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움직이는 근육은 피를 밀어주고 피는 산소를 데려와 몸을 깨워줍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근육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근육이 늘어나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함께 향상됩니다. 이는 근육이 혈당을 흡수해서 에너지로 쓰는 작용 덕분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도 근육 운동은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단순히 식단만으로는 혈당을 완전히 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육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줘 혈당이 오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복부와 허벅지 같은 큰 근육을 쓰면 혈당 관리의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고혈압 역시 꾸준한 운동으로 혈관이 유연해지고 심장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어들기 때문에 혈압 안정에도 좋습니다. 단, 무거운 운동보다는 본인 체력에 맞춘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 짚고 스쿼트하기 같은 동작이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하면 약에만 의존하던 몸이 점차 스스로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면 근육의 힘이 필요합니다. 근육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건강 습관입니다. 걷기는 좋은 운동이지만 근육을 충분히 자극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일정한 강도로 오래 걷지 않으면 근육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면 근력 운동은 짧은 시간 안에 근육과 대사를 직접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쓰입니다. 이때 몸속 지방도 함께 연소되고 체내 대사가 활발해집니다. 그 결과 몸의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고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근육이 많으면 살이 덜 찌고 더 쉽게 빠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사는 근육에 의해 유지되며 근육이 빠지면 몸 전체 대사가 느려집니다. 근육이 늘어나면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도 몸이 에너지를 계속 쓰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육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단순히 많이 걷는다고 해서 대사가 좋아지진 않습니다. 근육을 일부러 움직여줘야 대사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루 10분이라도 팔, 다리, 복부 등 주요 부위를 자극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사를 깨우는 습관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내 몸을 움직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오늘 근육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으면 당분, 즉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혈당을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흡수해서 에너지로 쓰는 큰 창고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그 창고도 크기 때문에 혈당을 더 많이 소모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을 쓰지 못하고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버립니다.
그게 반복되면 결국 당뇨병이 생기거나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도 의사들이 꼭 권하는 게 근력 운동입니다. 단순히 식단만 조절해서는 혈당을 완전히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운동 직후에는 근육이 혈당을 빠르게 흡수하는 효과가 더 커집니다. 걷기 운동도 도움이 되지만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운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을 움직이면 몸이 스스로 혈당을 소모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에만 의존하지 않고 몸이 스스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근육을 쓰는 습관입니다. 당뇨 조절을 위해서라도 근육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이 잘 찌고 잘 안 빠져요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근육량 감소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의 기초대사량도 같이 떨어집니다. 기초대사량이란 가만히 있어도 몸이 에너지를 쓰는 양입니다. 근육이 많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살이 덜 찌는 거죠. 하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은 더 쉽게 찌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많이 먹지 않는데도 체중이 느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살이 찌면 무릎이나 허리에도 부담이 더 가기 때문에 악순환이 생깁니다. 체중은 줄이려고 해도 쉽게 빠지지 않고 몸은 더 무거워지기만 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식단만 줄이는 게 아니라 근육을 늘려주는 운동을 병행하는 겁니다. 근육이 생기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고 살도 더 잘 빠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걷기보다는 근육을 직접 자극하는 동작이 체중 관리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살이 빠지는 것보다 지방은 줄고 근육은 늘어나는 게 진짜 건강한 변화입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의 구성, 근육량입니다. 체중이 고민이라면 먼저 근육부터 다시 키워보세요. 당뇨나 체중 때문에 식사 조절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물론 식단은 기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몸은 움직여야 대사가 활발해지고 먹은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게 됩니다. 아무리 적게 먹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살은 잘 빠지지 않습니다. 또 활동량이 부족하면 근육은 점점 빠지고 몸은 더 약해집니다. 적게 먹는 건 일시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너무 먹는 걸 줄이면 근육까지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기초대사량은 더 떨어지고 요요 현상이 쉽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조절과 함께 꼭 필요한 게 근력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쓰는 능력을 되찾게 됩니다. 식사만 줄이는 게 아니라 먹은 걸 잘 쓰는 몸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특히 근육이 많아지면 조금 더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는 몸이 됩니다. 몸의 밸런스를 위해선 꼭 근육을 지켜야 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혈당 관리는 운동이 함께 갈 때 가능합니다. 식사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이유, 바로 근육 때문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뇌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뇌도 함께 작동하고 반응합니다. 특히 복잡한 동작이나 균형 잡는 활동을 할 때는 뇌가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근육을 움직이는 동안 뇌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 활발히 분비됩니다. 그 중엔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몸만 개운한 게 아니라 머리도 맑아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근육은 움직일수록 뇌를 자극하고 그 자극이 뇌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뇌도 덜 활동하게 되고 인지 능력도 점차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통한 뇌 자극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앉아서 TV만 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뇌는 더 쉬게 되고 생각도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매일 조금이라도 근육을 쓰는 습관은 뇌에 활력을 줍니다. 손을 쓰고 다리를 쓰고 균형을 잡는 동작들이 모두 뇌를 깨우는 자극입니다. 그래서 근육은 움직이는 장기라 불릴 정도로 중요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도 함께 살아납니다. 오늘 움직이는 한 동작이 내일의 기억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은 인지 저하가 더디게 진행됩니다. 같은 나이라도 근육을 꾸준히 쓰는 사람은 뇌 기능이 더 활발합니다. 뇌혈류가 잘 돌고 기억력이나 판단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을 많이 쓰는 운동은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미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기본 동작도 뇌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육 운동을 할 때는 집중력이 필요하고 몸의 감각을 느끼는 훈련도 함께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뇌는 계속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빨리 퇴화되지만 쓰면 쓸수록 회복하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꾸준히 한 분들은 말하는 속도, 반응 속도도 더 빠릅니다. 몸을 움직이는 능력과 뇌의 기능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근육 운동은 꼭 권장됩니다. 젊은 사람보다 어르신에게 운동이 더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을 많이 읽어도 몸을 함께 움직여야 뇌가 더 오래 살아납니다. 인지 저하를 막고 싶은 분이라면 오늘부터 근육을 움직여 보세요. 머리는 써야 늙지 않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은 함께 움직일 때 더 건강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유 없는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 중 말할 일이 줄고 움직임도 적어지면 마음도 함께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운동, 특히 근육 운동을 하면 기분이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운동할 때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엔도르핀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움직이는 행위는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감정을 다스리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운동을 하면 기분이 환기되고 스트레스도 풀리게 됩니다. 땀이 나고 숨이 차면서 마음의 무게도 함께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운동은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마음의 안정감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근육 자극이 내 마음까지 달래주는 경험,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우울감은 약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을 스스로 돌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내 마음도 회복됩니다.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집안에서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해 보세요. 근육이 움직이면 뇌가 반응하고 뇌가 반응하면 감정도 살아납니다. 마음이 지쳐 있다면 먼저 몸부터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많은 분들이 운동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못해요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꼭 1시간씩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10분만 근육을 자극해줘도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보다 얼마나 꾸준히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하면 근육은 점점 단단해지고 움직임도 더 가벼워지고 체력도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도 3일, 5일,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익숙해집니다. 특히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팔 들어 올리기 같은 동작부터 시작하면 부담이 없습니다. TV 보기 전에, 잠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생활 속에서 10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20분이 한개월 후, 1년 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몸은 내가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 금방 변화를 보여줍니다. 처음엔 작게, 나중엔 더 오래 할 수도 있게 되죠. 무엇보다 운동을 시작했다는 그 자체가 큰 의미입니다. 오늘 10분, 내일 10분이 쌓이면 건강도 자신감도 함께 자라납니다. 걷기는 좋은 운동입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부작용도 적습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온몸의 근육을 충분히 쓰긴 어렵습니다. 특히 상체, 복부, 등 근육은 따로 자극을 주지 않으면 쉽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걷기와 함께 간단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걷기 20분 후에 5분 동안 팔 들기나 스쿼트를 해보세요. 이렇게 조합하면 운동 효과가 2배가 됩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 근육 운동은 무산소 운동으로 서로 보완해 줍니다. 유산소는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근육 운동은 몸의 틀을 지켜줍니다. 함께 할 때 더 큰 효과가 나기 때문에 꼭 같이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걷기만 오래 하다 보면 체력이 늘지 않거나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근력 운동을 섞으면 재미도 생기고 운동이 더 다양해집니다. 무리해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가지 동작만 추가해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걷기로 몸을 데우고 근력 운동으로 마무리하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시간은 짧아도 방식만 잘 조합하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걷기만으로 부족한 부분, 근력 운동이 채워줍니다. 지금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이런 생각,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근육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내 몸에 맞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운동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팔 들고 내리기, 발끝 들기 같은 동작입니다. 이 동작만 하루에 10번씩 해도 근육은 충분히 자극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5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점점 늘려가면 됩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은 벽을 짚고 하는 운동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달만 해보면 몸이 얼마나 가볍고 달라졌는지 느끼게 됩니다. 근육은 정직해서 쓰면 늘고 안 쓰면 줄어듭니다. 하루 10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지금이 딱 좋은 때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움직이는 이 시간, 그 자체가 건강입니다. 근육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노력한 만큼 꼭 응답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근육 운동, 꼭 헬스장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거운 걸 드는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 가볍게 내 몸의 무게만 이용해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매일 조금씩 줄어듭니다. 하지만 오늘 딱 10분만 움직이면 그 흐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근육은 내가 움직이는 만큼 반응하고 노력한 만큼 건강을 지켜줍니다. 혈당이 높아서 걱정이신 분도, 체력이 부족해서 고민이신 분도, 하루하루 몸이 무거워지는 걸 느끼는 분도 근육을 다시 쓰기 시작하면 몸과 마음 모두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건 바로 근육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혹시 지금 실천하고 계신 근육 운동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또는 이건 꼭 해봐야겠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맞아, 이거 내 이야기다 싶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가족이나 친구, 운동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근육을 살리는 그 첫걸음,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내 몸을 위한 10분,
나를 위한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 늘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